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최성철 교수님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앞 세션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2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세션이 3시간이다 보니 약간 시간이 남을 것 같긴 한데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분들이 대부분 앞 세션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라 내용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원래,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준비를 할 때, 혹시 요거는 안 들어보셔도 모르겠지만, 구글에서도 특허팀에서 특허 머신러닝 전문가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자고요. 굉장히 구글에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에이온이라는 기업에서도 최근에 특허 머신러닝 전문가를 뽑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여기 보면 리콰이어먼트가 있는데, 딥러닝 잘하고, 딥러닝 할 줄 알고, 특허 데이터 만진 적 있고, 자바랑 C++ 할 줄 알고, 리눅스, 유닉스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네요. 하여튼, 이런 거 하면 오라는 얘기고요. 원래 이거 자체가 준비를 할 때, 저희가, 있는데,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특허 분석을 처음 하고 싶은, 이제, 들어와 봤더니 우리 연구실에서 특허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변리사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로우 AI 쪽에서 특허 트렌드를 좀 알고 싶은, 특허 분석 트렌드를 좀 알고 싶은 연구 책임자를 위해 준비를 한 내용이라, 마지막 내용들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특허 쪽 AI가 저는 굉장히 많이 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또 연구로서도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에는 글자와 서지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정보를 사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도 역시 여기 지금은 다들 못 들으셨겠지만 구글에서 다 공짜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 텍스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 특허를 그릴 때 변리사들이 글을 먼저 적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그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좀 텍스트 제너레이션 기술을 사용한다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한다면 이건 AI 측면에서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서치하는, 예를 들어 폴더블 폰이라고 했을 때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미지만 한번 검색해 준다던가, 반대로 또 그냥 사진 데이터를 넣어서 관련된 특허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IR 쪽에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쪽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실에서 아직 저희가 이미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주제. 그러니까 산업공학과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태블로 데이터만 해봤어. 이미지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이미 나온 알고리즘을 잘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텍스트로 좀 더 한정해서 들어가면 법률 이슈가 좀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리티게이션 데이터들, 법률 이슈 데이터들이 구글 빅쿼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특허의 신규성을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허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정의를 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온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특허 IP 금융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특허로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거고 그것들을 좀 더 정량화해서 하는 연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연구를 어떻게 하냐?
특허 연구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냐 보면 처음에는 특허는 결국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좀 계속 트래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MMLP나 NLP에서 나오는 논문, NAACL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좀 계속 트래킹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도 LSTM, Attention Transformer Bolt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야, 요번에 새로 나오는데 한번 적용해볼까? 라는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다 볼트를 적용해서 하는 연구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올 때 얼마나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조금 주저하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주저하기도 하는데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거에 절대 두려움을 갖거나 그게 너무나 벌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떠났습니다. 저희는 GPU도 없고 CPU도 없고 TPU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구글이나 엘렌에서는 늘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고 그걸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 기준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딥러닝을 딥러닝을 트랜스퍼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딥러닝의 시어리를 새로 만드는 걸로 하는 거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좀 알교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좀 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변리사님들과 협업하기 외국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변리사 개인 사무소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잘 협업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모 회사에서 와서 야 우리가 이런 특허 랜드스케이핑 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은데 최성철 교수 네가 좀 뭐 한 적이 있다며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단번에 안 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냥 연구만 하는 거지 연구 말고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5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됩니다. 이제 되고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안 해서 그렇지 데이터셋이나 모든 게 인간보다 나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실용적인 연구를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업과의 협업에 대해서 이거는 교수님들이 좀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 변리사님들한테 연구를 어필하고 또는 국가기관에 연구를 어필을 해서 이런 변리사와 특허팀을 만나서 변리사님들 중에서 좀 재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도. 해보니까 단순히 변리사 업무라는 게 특허를 분류하는 업무도 있지만 특허를 분류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특허를 검색하는 것도 있고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특허를 읽으면서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업의 니즈들을 좀 파악하는 연구들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특허를 쉽게 쓰시는 분, 이런 딥러닝 서비스가 나오면 실제로 쓰신 분들에게 좀 권장을 드리는 내용은, 이미 페이턴트 맵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페이턴트 맵은 이미 쓸만한 정도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지만 구글도 만들었고요. 이미 충분히 쓸 수 있는 레벨이 됐으니 한번 도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특허 분류할 때 엑셀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죽은 지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인간의 고농축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고농축의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이걸 컴퓨터에 모기로 줘야 되는데 컴퓨터에 모기로 못 주고 그냥 우리 열심히 했지 술 한 잔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변화를 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사실 제가 이게 회사에 있을 때도 한번 한 장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깔렸죠.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체계만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셋이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페이턴트 맵을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제 외부 기업이랑 연결해서 자기만의 특허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정보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애드온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특허 AI들을 좀 넣어줄 수 있을 거고요. DB업체 관계자분이 구글의 침공이 시작됐으니 더 이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실 여지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변리사님들 굉장히 새로운 것에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복잡한 검색식 지원 안 하는 건데 복잡한 검색식만 지원해주면
굉장히 쉽게 이 시장이 지금 사실 뭐 특허 DB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시장이 굉장히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 구글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안 먹다기보다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구글 검색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페이스북에 싸이월드 그래서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가 없어지고 데이트하고 뭐 유튜브로 다 넘어가고 이런 것처럼 특허도 역시 그런 시장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기관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제발 이거를 좀 DB화해서 국가의 자산으로 보고서만 써가지고 이거를 공개를 해서 읽으라고 하지 말고 그걸 컴퓨터에 먹이로 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데 국가기관에서도 아무도 안 오셨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아마 메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구실에서 발표를 했고요. 원래 튜토리얼 세션에 굉장히 질문이 많아야 되는데 질문이 너무 없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혹시 앞에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